나의 일상의 장소에서 사람들의 어떤 리듬을 내 몸으로 따라하거나 변형하여 기록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록은 어떻게 진행될까? 몸을 몸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행위의 의미는 무엇일까? 체록의 방법은 유효한가? 체록을 통해 환대를 몸짓하는 것이란 체록은 이해의 과정이 될 수 있을까? 체록은 건네고 건네질 수 있을까? 몸에서 몸으로 갈 때 기록이 성립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과 기대를 안고 체록 연구를 제안드렸습니다. 동굴 안에서 두 사람이 낸 소리가 아 터졌던 순간입니다. 아의 순간 동굴 속의 안개가 피어오르고 사라지면 계시처럼 땅속으로 초대를 해주었죠. 바로 뒤 또 하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동굴 출구에 있는 빈 건물 유리창 뒤로 아주 큰 나방 하나가 거꾸로 붙어 날개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체록을 한다는 것은 타자의 몸을 관찰해보고 그걸 나의 몸으로 기록, 번역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서히 나의 몸에서 타자의 몸으로, 내부에서 외부로 관심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죠. 내가 아닌 다른 몸이라 나는 어떤 몸짓에 흥미를 느끼나? 내 시선을 끄는 몸짓은 무엇일까? 바람에 흔들리는 옥수수가 보이고요. 동시에 눌렸다가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손의 근막입니다. 근막으로 비인간 존재들을 체록해보는 과정에서 가장 주요했던 감각은 되돌아오기입니다. 나방도 근막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그럴 수도 있다입니다. 형태를 유지하는 결합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나방도 근막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근막을 은유로서 이해해본다면 우리는 중력에 맞서 어떤 형태를 유지하려는 긴장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장력으로 인해 우리는 밀렸다가 다시 당겨지고 밀고 당기며 흔들립니다. 잔상을 보셨어요. 이것은 웅얼거리는 얼굴의 흔적입니다. 이 웅얼거림은 저는 보성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람 말소리가 불분명한 덩어리로 느낍니다. 덩어리를 가지고 입모양과 비언어의 맥락을 같이 보면서 소통을 하는데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입술과 얼굴을 볼 때 생긴 잔상이 웅얼거립니다. 그 잔상이 형태가 끊임없이 바뀌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이 빨라서 말소리가 뭉개져서 소리 덩어리로 만들어집니다. 보는 사람은 너무 입모양이 커지면서 느려지니 잔상이 커지고 시간이 늘어져서 오히려 알아보기 힘들다.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하는 동안 관찰할 때 말하고 있는 사람의 입술이 얼마나 벌리고 오므리는지, 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상상하면서 따라해본다. 따라해본 내 입모양과 상대방의 입모양이 일치하는지 생각하면서 말해본다. 제가 한 말이 맞아요? 네, 아니요.
장창의 형태가 1초도 머물진 않고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너무 많은 장창이 생겨버리면 오히려 텅 비어버립니다. 그 장창을 제가 해석할 수 없고 오래 붙잡을 수 없지만 이 장창이 왜 웅얼거릴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을까? 소통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저는 왜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싶을까요? 그건 아마도 잔상의 틈톤에 툭 튀어나온 마음들, 계속해서 어딘가 닿고자 하는 마음들을 계속 발견하고 연계되고 싶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뒷목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보고 싶은 마음은 스스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고 매끄럽게 돌리지는 못하지만 그 짓이 이뤄지는 손가락 주변에서 휴식을 원하는 신체의 꼼수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의지와 다르게 신체가 스스로 돌을 닦고 있는 듯한 모양들을 하고 있어서 재미있었지요. 비록 나의 몸이 그들의 책 읽기 모습과는 달리 마치 해동을 시작한 액체 반 고체 반 상태처럼 흐느적거린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내 몸과 섞이지 못하고 대문 컷을 당해 돌아간 몸짓들도 많습니다. 몸의 접기를 수행하는 마디들의 운동을 흉내낼 땐 통증이 느껴져 두려웠고 어떤 몸짓들은 어색함에 몸서리가 쳐졌지만 돌이켜보면 모두 땀 흘리는 몸짓들이었던 것 같아요. 휴식 희망법은 어느 날 내가 사는 집에 낯선 이가 찾아와 여차저차 되는 대로 살다 보니 찾은 타협점처럼 만들어졌습니다. 내 습관과 리듬이 배인 물건이 다른 쓰임에 길들여져서 그 모양과 감촉이 달라지는 듯이 닦여졌죠. 내 것도 남의 것도 아닌 것 같은 어색한 느낌들은 그렇게 차근차근 모두의 것이 되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함께 삽시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가 돌보고 있는 고양이는 눈이 없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공간을 기록하죠. 11걸음, 12걸음, 13걸음. 벽에 부딪히면 장애물을 인식하고 자신의 옆면을 이용하여 벽면을 감각합니다. 공간의 바닥의 촉감. 일상생활에서 제가 경험한 나, 우리, 저 사람들이 되는 경험들을 기록했으며 변형되는 신체에 대해 그려보았습니다. 광장에는 울타리와 경계가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나가 어떻게 지칭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되었다가 저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허가되지 않는 몸, 미끄러지고 떠밀리는 액체화된 신체에 대해 생각합니다. 저는 거리에 있습니다. 나의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리에 있습니다. 경찰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경찰이 공간의 안과 밖을 만듭니다. 경찰은 안을 압박하고 안에선 공간에 맞게 몸을 수납합니다. 좁고 단단하게 결집을 만들어 몸을 고체화시킵니다. 자, 자리를 들고 각자 원하는 공간으로 흩어져 주세요.
상대방의 뒷공간과 신체를 느낍니다. 서로의 자리를 가지고 만나고 흩어지면서 연루되는 신체 내기를 해보았습니다. 관객분들은 자리가 이동하면서 만나고 흩어지는 관계들을 관찰하셨습니다. 퍼포머들은 잠시나마 행위자로서 공간을 만들고 다른 신체를 만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간은 단절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도 낯선 신체를 만날 수 있는 여지의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와 같은 감각을 느낀 적이 있을까요? 삶의 어느 순간에 미묘하거나 강렬하게 누군가의 불안을 목격하거나 혹은 공유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했던 그 순간의 리듬을 동작으로 찾아봤어요. 주로 친밀한 사이의 누군가 혹은 불안이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와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몸으로 바로 다시 꺼내기에 어려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들과 나의 불안을 꺼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본능적으로 전구를 켜고 그림자를 만들며 리듬을 다시 떠올려 보았어요. 나로부터 분리된 존재의 손짓에서 나는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림자는 나이지만 나의 밖에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동작들을 시도할 때 자연스럽게 같이 불안한 감정이 살아났어요. 타인의 몸짓에 내 감정이 반응합니다. 전환을 만들어줄 동작이 필요했어요. 불안은 어떻게 전환될까요? 누군가가 부드럽게 손을 잡아줄 때, 바람과 물속에 존재할 때, 우스운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런 순간들에 저는 세계와 접속되고 닿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내 주변에 나를 안전하게 하는 존재, 풍경의 모양들이 내 몸을 감싸는 듯 상상했습니다. 바람과 물결이 내게로 와 닿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아줍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그림자 놀이를 좋아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림자 놀이를 통해 위안을 받았어요. 빛을 사랑하는 내게 그림자는 빛을 통과하는 세상과 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림자가 또 다른 빛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